지난 2022년은 세계 곳곳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해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였죠. 그런데 세계 기상기구는 기후재앙이 현실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류의 행동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해 발생했던 주요 극한 날씨 재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U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인류의 무관심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다고요. 네, 작년 12월 27일이었죠. 세계 기상기구가 이제 2022년의 기후와 극한의 날씨는 더 많은 행동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라는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서문에서 패트리 탈라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올해 우리는 너무 많은 생명과 생계를 앗아가고 건강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에너지 및 물 안보와 인프라를 훼손한 극단적인 기상재해를 당했다.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홍수로 물에 잠기는 치명적인 피해와 함께 중국과 유럽, 북미와 남미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을 했다. 아프리카의 뿔에서 지속된 오랜 가뭄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류는 이 위기를 극복할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극심한 홍수라든가 더위라든가 가뭄을 포함한 날씨 또 혹은 물, 기후 관련 재해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서 2022년에만 수백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것과 같은 극한 날씨와 이상 기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예, 지난해 보니까 라니냐로 지구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기후 요소들이 최고값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이제 관측된 혹은 발생한 기록적인 그런 수치 가운데 하나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기록적인 증가, 또 해수면 상승, 또 해양열 함량 증가, 해양 산성화 이런 것들이 전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유럽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녹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빙하가 크게 사라졌고요. 그린란드 빙상은 26년 연속 질량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또 9월에 처음으로 그린란드 산 정상에 눈이 아닌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태풍이라든가 산불 연기 혹은 증가하는 비는 대부분 사람들이 북극을 생각할 때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미국 미 해양대기청의 2022년 북극보고서 카드에 포함된 기후사건들 중 일부인데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한때는 얼어붙고 눈으로 덮인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작년에 대표적 기후재난 가운데 기억이 남는 게 어마어마한 폭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로 심했던 겁니까? 사실 작년에 이제 라니냐였습니다. 라니냐에는 이제 기온이 좀 낮은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고 기록 기온을 깨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국가적으로 최고 기온 기록을 깬 더위 기록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2022년 북반구의 대부분 지역은 유난히 덥고 건조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3월과 4월에 기록적인 더위를 겪었고요. 중국은 전국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된 폭염, 또 기록적으로 두 번째로 건조한 그런 여름을 기록을 했죠. 유럽의 많은 지역이 극심한 더위의 반복으로 찌는 듯이 더웠고요. 영국은 7월 19일에 처음으로 기온이 40도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극최고 기온을 경신을 했고요. 미국의 경우도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한 해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중북부, 볼리비아 남부, 칠레 중부,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대부분 지역은 2022년 11월 말과 12월 초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을 했는데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이른 계절의 더위를 약 60배 정도 더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폭염이 폭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뭄을 부리게 되고 또 이어서 대형 산불을 부르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에서는 40년 만에 가장 긴 4개의 연속적인 우기 동안 강수량이 평균을 밑돌면서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이 황폐화되었는데요. 특히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에서 수많은 가축이 죽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기아손상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도 폭염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는 홍수 그리고 슈퍼 허리케인 이런 피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말 아주 기록적인 피해가 홍수 피해가 파키스탄에서 발생을 했었죠.
7월과 8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파키스탄에 아주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 홍수는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3월과 4월에 극심한 폭염이 이슬에 발생을 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최소 1,7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경제적 피해가 최소한 7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미국의 플로리다를 강타한 슈퍼 허리케인 이안은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면서 약 90조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슈퍼 허리케인 피오나가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북동해안 지역을 강타를 했고요. 슈퍼 태풍 노루가 필리핀과 베트남을 강타하면서 정말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주었죠. 이번에 세계기상기구가 발표한 2022년의 극한 날씨와 기후 재난을 보면서 자, 이런 재난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나라든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나라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탄소 중립도 중요한데 당장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후 적응, 이 분야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극한 날씨 그리고 재난에 대해서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